뭔가에 깜짝 놀라거나 긴장했을 때 보통 심장이 빨리 뛰곤 하죠. 그런데 종종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심박수가 굉장히 빨라지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자, 오늘 닥터헬스에서는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임영효 교수와 함께 이 두근거리는 심장의 원인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네. 이 심장이 쿵쾅거린다라는 환자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네. 이런 추운 날씨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심장내과 외래 환자나 응급실로 환자가 많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겨울철 온도가 10도씨 이상 떨어지면 심근경색 발생률이 20% 가까이 증가하는데요. 심장 질환 환자에게 추운 날씨가 위험한 이유는 심장과 혈관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찬 공기를 쐬게 되면 이런 혈관이나 또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관상동맥 경화반이 파열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혈전이 만들어지면 심근경색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두근거리는 심장의 원인,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저부터 네. 이 심장이 좀 제대로 뛰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네. 심박수를 좀 간단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심박수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생활하면서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화가 나거나 긴장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실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심장은 분당 60회에서 100회로 뜁니다. 또한 네.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밖에서 느낄 수 있는 동맥의 박동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면 언제든지 측정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요골동맥, 팔목에 있는 이런 요골동맥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나 반대편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예. 네. 뛰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딱딱딱 이렇게 세보면 네. 이게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 뛰고 있다. 그러면 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저도 좀 재봤는데요. 6초에 한 8번, 9번 정도 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9번이면 네.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요. 거죠. 네, 10을 곱하면 이제 네, 8에서 90이 되니까 네, 60, 네. 100 사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네,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게 저는 측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해 보려고 봤는데 네.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서 이상하다 했는데 여기 꾹 눌러 보니까 네. 꾹 누르니까 더 잘 네, 잡히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예. 이렇게 압력을 주고 예.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면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한 7번 정도니까 정상이라고 네, 보이는데 네, 네. 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가끔 또 가만히 있는데 네, 네. 심장이 뭐 두근거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한번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두근거리는 심장 혹시 이런 질환이라고 했는데 부정맥이라고 가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부정맥, 이 두근거리는 증상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단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것만이 이 부정맥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제 심장은 정맥이라는 게 있고 정맥이 아닌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맥은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에 뛰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벗어나면 즉 느리게 뛰는 서맥이 있을 수가 있고요. 60회 미만으로 또 100회 이상 빠르게 뛰는 빈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빈맥. 네. 그래서 우선 서맥부터 증상을 알아보면 심장 박동수가 분당 60회 미만으로 느려지는 서맥성 부정맥의 경우에는 네. 현기증이나 실신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또 반면에 심장 박동이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빈맥성 부정맥은 가슴 두근거림이나 또는 호흡곤란, 그다음에 현기증, 실신, 심하게는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그 빈맥성 부정맥 중에서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이나 군대 가기 전 남자 아이들과 같은 젊은 학생들에게 그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심박수가 200회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부정맥으로 심장 박동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좀 그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부정맥에 해당한다고요? 네, 실제 임상에서 또는 환자들이 느껴지는 가장 큰 부정맥이 이 박동의 불규칙성이거든요. 네. 이것은 노화의 일종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이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입니다. 네. 심방세동은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85세 이상의 그 환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20% 이상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맥박이 60회에서 100회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칙성을 잃어버리고 네. 저희가 이런 방법을 테스트하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고 불규칙하게요. 네, 이렇게 뛰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방에서 피가 와류를 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 이 혈전이 궁극적으로 어떤 순간에 날아가서 뇌혈관을 맞게 되면 잘 알려지는 것과 같이 중풍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 다음 질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또 다음 그림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근거리는 심장 혹시 이런 질환 아닌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나왔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면은 심장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맥박이 규칙적으로 빠르게 뛰는 젊은 여성분들한테 있어서 의외로 심장에는 문제가 없이 예. 그 우리 몸의 신체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과다해지면서 네. 맥박이 빨라져서 심장내과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의 신체 대사를 활발하게 일으킴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인데 되게 예민해지고 추위와 더위를 심하게 타고 갑자기 원인 없이 살이 빠진다든지 조금 약간 신경질적이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심장에서 맥박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숨이 찬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원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평상시에 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평상시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위험인자, 전통적인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약을 잘 드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에는 금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금연이요. 네, 특별히 겨울철에는 피해야 될 것은 아침에 찬 공기를 갑자기 맞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심장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따라서 잠깐이라도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덧옷을 좀 입고 평소 아침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가능하면 추울 때는 아침 운동을 피하시고 또 평소 아침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도 워밍업을 좀 하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또 심쿵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무심코 내 심장이 두근거린다 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활용하셔서 나에게 심장에 건강한지 또 건강하지 않은지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임영효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